안녕하십니까. 웅비의 2021년 1월 마지막 날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평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 또는 횡보를 통해서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추가 상승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차 지지선은 3600, 그리고 2차에는 3만. 만약에 3만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29,000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고점에서 지금 이 지지선까지 한 3만 300선까지 밀렸다가 어제는 상당히 좋은 반등을 했어요. 600포인트 이상 올라가다가 절반을 되돌린 이 윗꼬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장외 나스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추가 양적 완화가 더 추가로 더 없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좀 불안감이 확산돼 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완화 속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전혀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까지 동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을 하더라도 그제 저점 3만 한 200선을 지켜주고 밑거리가 달리든지 하면은 어느 정도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 3만 밀리더라도 이 3만 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에 밀릴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 초중반까지 만약에 밀리더라도 3만 선이 지지가 되고 여기서 밑거리가 달고 올라갈 때는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부분에서 수익 올린 거는 좀 차익 실현 할 때다. 차익 실현. 지난 10월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은 화요일서부터 계속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3만 선은 지켜줘야 된다. 3만 선이 못 지켜졌을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8,000까지는 지지선이 확보되어 있지만 28,075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네,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밑꼬리가 3,000선 위로만 딱 올라갔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애매한 자리예요.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평선 이격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벌어져서 결국은 횡보 조정을 통해서 수렴을 한다. 그 뒤로 계속 지금 일주일째 월요일 빼고는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씩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날이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견조했다가 미 중앙은행 FDA에서 FOMC 금리 자산 매입 변화가 없다. 경제 활동이나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고, 이것은 그동안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던 코로나의 영향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발언 한마디에 그냥 시장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의 추가 양적 완화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 부분도 제가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지만 취임을 하면 오히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미 시장이 어쨌든 간에 밀리긴 했지만 30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오늘도 밀린 이유는 일단은 수급이죠. 수급. 개인들이 콜옵션을 미국장에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110억이 넘게, 상당히 만기일 때도 110억 들어오면 많은데 집중 매수를 하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그나마 다행인 게 장 막판에 한 1,800억 넘는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상당히 외국인들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편성을 하는 게 좋다. 거기다 우리나라 영향을 준 거는 그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한국의 공매도가 그 재개 가능 시점이 됐다. 권고를 한 거죠. 권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압력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한다고 사실은 뭐 시장이 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 공매도 해갖고 44조가 날라갔잖아요. 공매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를 우리가 6개월씩 연장을 했는데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를 했다고 과연 시장이 빠졌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공매도를 중지한 적이 있었는데 2011년 재개했을 때 오히려 첫 달에 한 달만 좀 혼주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로서 한 300포인트, 2, 300포인트가 되려 올라갔어요. 2, 3개월 뒤에. 그래서 공매도도 인위적인 제재를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어떤 가벼운 충격이라도 우리 시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의 어떤 뭐 지표라든지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매도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개를 하고 시장을 내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도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말씀드렸는데 1차 지지선이 오늘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여기서 밑거리가 좀 강력하게 달려가지고 한 411 이상을 올라왔어야 되네. 최한 408 정도까지는 올라왔으면은 시장이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좀 좋지 않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미국이 한 200포인트나 뭐 100포인트 선에서 빠지면은 오히려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고 야간이나 월요일 날은 상승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 미국 시장이 뭐 한 400포인트 또 이상 그렇게 급락하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396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를 지지 못하고 흘러내리면 추가로다가 또 글로벌 시장까지 악재가 계속 겹쳤다라고 하면은 370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지난번부터 제가 지지선 쳐놓은 상태고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한다. 단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월요일 날뭐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405 정도, 선물 405에서 408 정도를 빠르게 회복을 해갖고 411을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는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를 해도 됩니다. 예. 오히려 밀리더라도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게 지금 정고점을 뚫을 분위기는 아니에요. 올라가더라도 그러나 이 저점이 됐던 월요일날 저점이 됐던 상승을 하다가 이 저점을 깼을 때는 추가 하락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선물 옵션 만기인 설 전후로 연결이 됩니다. 설 전이라는 건 항상 제가 추석 전후, 설 전후가 크게 터진다. 터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옵션 같은 경우는 계속 지난 금요일날 제가 영상을 올릴 때 계속 양풀이를 죽였기 때문에 월화 정도 더 양풀이를 죽이면서 한 수요일 정도부터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부터 실제로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3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흘러내렸고 그렇다고 풋옵션이 많이 올라갔냐 하면은 풋옵션도 요새 올라간 거고 계속 하락했죠. 계속 하락하고 오늘만 하루에 저점에서 외가격 저점은 600%가 넘었어요. 400%에서 한 600%그 정도가 하루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때가 됐고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5분 봉으로 보면 거의 장 초반에 좀 흔들다가 이 부분에서 우리 구독자분 연락 와서 요 풋옵션 쌍바닥이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하락했을 때는 크게 빠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쌍바닥에서 그대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콜옵션은 이 부분에서만 반등이 나오고 거의 뭐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매수나 매도할 때는 물량을 많이 실지 말고 내가 샀을 때 초반에 소액을 사야 됩니다. 전혀 부담 없는 금액을 사서 그 수익으로 돌아섰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초기의 개수를 보통 막 20개, 30개, 50개, 100개 그 이상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 자금이 되신다 해도 처음에는 한 5개 정도만 사시면 돼요. 5개. 그리고 자금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개, 2개, 1개, 2개씩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수익이 올라갈 때, 수익이 손익분기점 이상에서 올라갈 때 오히려 추가 매수입니다. 매도가 아니고. 예, 선물 옵션은 그 취지를 아셔야 되고, 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선 이게 얼마큼 됐으니까 얼마가 올라가고 얼마가 내려간다라고 옵션에 그 대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론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잘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배우는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근데 그게 이론적인 것들이 기술적 분석이나 특히 옵션 시장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10포인트가 올라가도 10포인트가 올라가면은 만기 때 그 승수가 50일 때는 5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승수가 반으로 25로 됐기 때문에 절반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5포인트가 1000%가 만기날이나 변동성 끌 때 터진다라고 하면 10포인트가 움직이면은 1000% 이상이 터져요. 그런데 어떨 때는 100%, 200%밖에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한쪽으로 방향을 잘 봐도 수익이 안 나서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변동성이에요. 그거는 어느 한쪽으로 다 눈치채고 다 그쪽으로 몰려 있으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잘할 때는 자잘하게 박스권이나 이런 데서는 뭐 개인들이 어느 정도 먹을 때가 있고 그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결정적일 때 그 변동성 클 때나 만기 전후 때는 거의 다 그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사람들도 뭐 한 군데가 아니죠. 여러 군데인데도 정보력이 우리보다 빠르니까 뉴욕발 정보가 전 세계를 아직까지는 뭐 금융시장이나 이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력이나 이런 거에서 매매 기법 자체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자금으로 이 사람들이 뭐 움직인 것도 아니죠. 예. 이 선물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장중에 매도를 했죠. 한 2천억 가량. 예, 계속 매도를 하다가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계속 매도를 하다가 거의 3시 넘어서 이 사람들은 고점에서 팔 때는 고점에서 잘 팔고 싼 가격에 지금 장 막판에 1970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콜옵션을 갖다가 1000억을 매수를 했어요. 조용히 쌀 때. 그리고는 콜옵션은 한번 띄웠죠. 한 500% 정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간 선반이나 월요일 날 약간 밀리더라도 반등의 여지를 남겨뒀어요. 개인만 팔고 있잖아요. 개인만 열심히 팔고 개인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1조 7천억 원을 열심히 매수합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는 110억을 넘게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한 15억 정도 던졌습니다. 던졌고 풋옵션도 양매수 들어왔었죠. 양매수 들어오고 풋옵션을 116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봐서는 또 어떻게 봐서는 월요일 날은 크게 하락보다는 그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옵션을 노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막 물량 실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뭐 양풀이를 뺄 수가 있겠죠. 뭐 주말 지나고 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야간 선물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이따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미 시장이 지금은 장에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어갖고 어저께 상승분을 다 돌리는지. 어저께 300포인트 올라갔으니까 300포인트 내로 200포인트나 뭐 100포인트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치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또 미장이 빠지면 풋 쪽으로다가 풋옵션 쪽으로다가 베팅을 하면 오히려 반대로 오늘처럼 처음에만 밀다가 그대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반등 같은 걸 보시고, 그리고 만기일이 이제 한 9일 남은 거죠. 9일. 원래 11일인데 그 연휴가 꼈기 때문에 10일 날이 만기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한 거의 고점에서 17포인트가 넘게 선물이 빠졌어요. 만기 때 이렇게 빠졌으면 아마 5000%, 10,000% 나왔을 겁니다. 풋옵션 외과에서. 그런다고 그걸 다 수익 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외가격은 사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위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 정도 선에서 지금 등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비싸고 결국 어디로 가든 만기 때 가면은 0.3이나 이 정도 0.3이나 그다음에 그 정도 갔다가 그 가격에서 최소한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나야 돼요. 10분의 1 토막이나 15분의 1, 2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만기 때 등 가격이 보통 한 3, 4점에서 전날 형성이 되는데 그런 가격들이 0.18이나 0.32 정도까지 빠졌을 때 오히려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에 1년 내내 제가 만기 전날 시황을 이번 주에 대박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양매수 타임이라든지 해지를 좀 하라든지 그랬을 때 그쪽 방향으로 거의 다 적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무리하게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닌데 양매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액을 해야 돼요. 소액을 예를 들어서 1개씩 2개씩 5개씩 금액 맞춰서 그렇게 하고, 너무 싼 거보다는 한 1.0 1.0 정도 해갖고 25만 원이죠. 25만 원짜리 해서 얘가 뭐 50만 원이 되고 치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그쪽으로만 베팅을 하면 돼요. 떨어지고 있는데 옵션은 베팅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옵션은 더 심해요. 모든 걸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하고 본인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잘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게. 예, 그래서 이론은 잘하는데 이론은 잘 알고 지나고 나면은 또 하지 말아야 될 그 매매를 했고 계속 그러면은 이론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은 잘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도. 그게 반복돼요. 중요한 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 첫째 주도 좀 변동성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만기 오히려 지나서 콜옵션 쪽에서 갑자기 500%가 올라가고 그 뒤로 계속 2주 동안 양풀을 죽였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한 25일 전후에서 항상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비싸서 한쪽으로다가 막 4일 5일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프리미엄 죽였다 뭐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갖고 지금으로서는 한 15가 정도까지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되면 5가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만기주 되면 이제 한 3호가 이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지금 뭐 100개씩 넘게 있지만은 다 휴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 휴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가 아니라 단기로 하루 이틀 하고 그다음에 빠진 쪽에다가 또 반대로 해지해서 오버나이트 할 때는 수량을 작게 해라. 5개 이내로. 그리고 그 다음날 갭이 떠도 또 양풀이를 죽이면은 양매수가 다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 요새는 갔다 하면은 뭐 200% 이상만 가면 수익이 나니까 그 정도는 다 가죠. 300%에서 뭐 400%씩 막 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좀 관망을 하시고 오버나이트 하더라도 항상 작게 해라. 그리고 파생은 큰 돈으로 크게 벌려고 하면 망한다. 파생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도 많이 듣고 옛날부터 봐봤지만 그냥 뭐 5억, 10억, 20억, 30억 그 이상도 손실 본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돈으로 그 매매 원칙을 지켜갖고 본인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장 흐름을 잘 보고 그리고 나서 작은 돈으로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큰 돈이 돼 있어야지 처음부터 환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제가 그 주식만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항상 그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기본적 분석을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했어요. 작년에 다 돈 벌었죠. 우량주나 뭐 너무 싼 것만 안 하면. 그런데 또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수익이 났어요. 단타든 뭐든. 왜? 장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갔으니까. 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뭐 기술적 분석한다고 안 올라가고 기본적 분석한다고 안 올라가겠습니까?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왜?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빠져버리기 때문에
공부는 다 해야 돼. 이론도 해야 되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제가 시황을 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때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등락을 하는 것이지 어떤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 봐서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게 분석을 해갖고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고 항상 좋은 종목들은 제가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수익 금액만 계속 오버나이트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올해 초에 투자하신 분들이 반대 매매 많이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7만 원대에서 거의 더블 올라갔어요. 더블 올라가서 이거 뭐 얼마 여기서 뭐 12만 원 여기 제가 지난번에 지지선이 12만 원 한 600원 정도 그다음에 11만 2천 원인데 아직 뭐 1차 지지선 근처죠. 예. 여기서 종목 다 똑같습니다. 지수랑 비슷하고 하락하더라도 이 자리가 올라온다 그러면 1차 매수. 근데 여기다 몰빵할 때는 아닙니다. 진짜로 할 때는 사실은 여기가 돌파하고 여기가 돌파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에선 다시 눌릴 가능성도 커요. 지금 반영되지 않은 악재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는 뭐 1차, 2차 안 했어요. 워낙 우리나라 대표주기 때문에 여기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선 지난번에 이때 쳐놓은 지지선이 오늘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 이탈을 한다. 이탈을 하면 이거는 한 7만 5천 원 보면 돼요. 7만 5천 원. 7만 5천 원대는 지켜줘야 된다. 근데 여기가 안 되면 이제 시장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라 아마 글로벌 시장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시고 LG전자도 뭐 너무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가고 LG전자도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드렸죠. 12만 원대고 한 7만 원 올라갔고 그 다음에 1차 지지선은 오늘 그냥 장대 양봉으로 깼어요. 밑거리가 나오긴 했는데 좀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든 종목이든 빠질 때는 월요일 날 빠지더라도 밑거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최소한 이 정도 여기서 밑거리 달린 여기 이상으로만 올라오면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졌다가도 이 자리를 못 올라오면 다시 되밀릴 수가 있다. 그때는 이제 한 13만 6천 원대에서 관망을 해죠. 여기서도 한번 올라가고 계속 흔들다가 그래서 제가 마디로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올라가서 횡보를 오래 했을 때는 하락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올라온 만큼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럼 마디로이 맞을 때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 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8만 원대 얘기해서 이거 40만 원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빨리 갈 줄은 사실 몰랐어요.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뭐 완전히 뭐 오버슈팅까지 나오고 지금 뭐 사실은 뭐 지지선 제가 2개 쳤는데 이건 40만 원으로 보면 돼요. 40만 원 지지가 되면 여기선 또 시장 분위기가 마냥 나빠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런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대차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이 정도 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100% 이상 올라갔고 이 조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급등하기는 힘들어요. 급등하기는. 그래서 고점에서는 제가 항상 이 정도에서는 매도하고 현금화 그리고 일부 수익 난 거 일부는 가져가라. 그다음에 이렇게 눌렸을 때 한 20만 원을 지켜져야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20만 원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이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담지 말고 나눠서 담아라. 한 개, 2개면 2개도 상관없고 자기 여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 시황을 안 보는데 시황을 보셔야 돼요. 몰라도 자꾸 반복해서 듣고 그러다 보면 뭐 주식을 보는 눈도 생기고 섹터를 보는 눈도 생기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하다 보니까 주식은 옛날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거의 국내 펀드가 95% 이상 다 마이너스 될 때도 저는 그때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계좌 공개하면서 다 수익이 났었고 그러나 파생을 하게 되면 주식 레버리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선물 차트나 선물 옵션을 제대로 보면 주식 시황을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안 하니까 새로운 종목은 안 올리고 우량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필요한 종목 있으면은 댓글에 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2월달에 매매 또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만기주가 변동성이 요즘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휴 동안 매매 잘했던 것도 생각하고 못했던 것도 생각하고 좀 복기를 하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